집단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뭐 10개를 뽑든 100개를 뽑든 간에 항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공구법이 있죠.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엄청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자 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뭡니까?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는 어떨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 분포가 있어야만 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자 밑에 그죠? 중심 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엄청난 그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모집단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표본 분포에 대한 중심 극한 정리해서 이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 밑에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필요 없이 표본 평균은 항상 뭡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니까 데이터의 자료를 뭡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분포도 그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단 조심해야 되죠. 단 뭐가 됩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모집 따를 때는 평균이 6으로 쓰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쓰죠. 그런데 표본 분포는 뭡니까? 평균은 똑같습니다. 그죠? 쓰지만은 표준 편차가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는 표본 볼 때 자료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죠?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그죠? 어떠냐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충분히 크다는 게 30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만 된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그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 것은 상관없이 30개 이상만 자료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약에 분포를 따진다면 항상 뭡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라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자,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 자,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충분히 이제 30개 이상입니다. 그다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정규 분포는 뭡니까? 평균이 u가 되고 표본 평균이 뭡니까?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그마를 쓰면 안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부록을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거의 표준화는 앞에는 시그마였죠. 시그마 아니가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 빼기 u입니다. 그래서 요래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불혹을 이용해야 되죠. 불혹을 이용해서 뭐가 됩니까?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죠? 표준화 필요해. 그래서 이제 불혹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는데, 여기 뭡니까? 주의해야 될 그 시그마가 아닙니다.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그죠? 기억하시면 안 되죠? 말해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표본입니다. 표본에 대한 자료를 뽑았을 때, 30개 이상의 자료를 더해서 이제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뭡니까? 형태는, 평균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표본 오차가 구해지겠죠. 자, 이러한 것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뭡니까? 방식이 앞에는 표본 평균의 그냥 x에 대한 우리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표본 평균 x 바를 하더라도 앞의 자료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정규분포 또는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앞에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표준화할 때 이 표준화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뭐를 따릅니까? 표준 정규분포니까 표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자료가 30개만 넣지 버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성극한 정리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쪽이 다 뭐가 됩니까? 모집단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자, 정규분포이든 균등분포이든 삼각분포이든 또는 뭡니까? 외도가 있는 어떤 특별한 분포이든 간에 자, 뭐로부터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정규분포화를 시킬 수 있다. 정말 그래서 자료가 그죠? n이 뭐가 됩니까? 30개보다 크다 하면은 어떤 분포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됩니까? 표본 분포는 뭡니까?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죠? 합니다. 이거는 뭐로부터입니까?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로부터. 그래서 여기 없었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적한 정리로부터 우리가 보다 더 뭡니까? 확률을 계산하고 분포를 계산하는 데 그죠? 편리하다는 얘기죠.